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무릎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소리 때문에 바로 몸을 일으키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침대 끝에서 신발끈을 묶는 그 짧은 동작이 뜨거운 못을 밟는 듯 아픈 날들. 계단 한 칸을 앞에 두고 망설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 예전의 나는 끝난 걸까 하는 속삭임이 올라옵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을 드리려 합니다. 끝이 아니라 아직 바꾸어 볼 시간이라고요. 저는 관절을 오래 연구해 온 의사 박서현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유난히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마다 다음 장을 넘기고 싶어질 만큼 조금 치사하게 긴장도 걸어두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죠. 저에게도 잊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환자 진료에 들어가기 전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무릎이 걸리듯 멈췄습니다. 경력으로는 환자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길었지만 그날은 제 무릎이 제 이야기를 가로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고통과의 공존이 아니라 움직임의 회복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고 식단과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쉽게 지나치는 한 가지 재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로 계란 껍질 안쪽에 얇은 막, 흔히 껍질막이라 부르는 부분입니다. 에이, 그 얇은 막이 뭘 하겠어 하고 묻고 싶으시죠?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조금 뒤에 임상 연구와 함께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이에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 남구에서 평생 미싱을 돌리며 옷을 만들던 67세 신혜숙 어머니는 바늘보다 무릎이 더 먼저 멈추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닥에 앉아 밑단을 마감하던 습관이 무릎을 쥐어짠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처음 오셨을 때는 병원비보다 계단이 더 무섭다고 하시며 약봉지 몇 겹을 가방에서 꺼내 놓으셨습니다. 또 한 분, 광주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은퇴한 71세 최동민 아버지는 정거장 턱만 봐도 무릎이 움찔했습니다. 운전대는 놓았지만 손주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도는 소소한 산책마저 포기하고 계셨죠. 두 분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줄었고 물은 적게 마셨고 단 음식은 늘 손 닿는 곳에 있었고 무엇보다 무릎은 늙어서 아픈 것이라는 체념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체념을 먼저 풀어드리는 것이 제 첫 번째 치료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큰 부분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윤활과 염증의 균형이 깨졌을 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균형을 되돌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생활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란 껍질막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껍질막에는 단백질과 함께 글리코사미노글리칼류가 섞여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지만 이 무리 안에는 히알루론산처럼 관절 윤활 환경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한 특효가 아니라 움직임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보조라는 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실제로 자연 유래 계란 껍질막 보충제가 초기 무릎 관절증에서 통증과 뻣뻣함을 줄였다는 이중맹검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루 500mg 내외의 보충제를 10일, 30일, 60일까지 투여했을 때 통증과 뻣뻣함 지표가 위약군 대비 개선된 결과가 보고됐죠. 메커니즘은 한겹 및 윤활 환경의 개선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모든 이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사용할 때 체감이 생기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꽤 만납니다. 과장 없이 임상 연구가 말하는 정도의 효과 범위를 기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날계란을 그대로 마시거나 껍질막을 직접 떼어내 드시는 방식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식품 안전의 기본을 어기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란 섭취는 살모넬라 등 식중독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정량적 위험 평가가 있고, 노인이나 면역이 약한 분들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계란은 충분히 가열해 드시고, 관절 목적으로는 안전성이 검증된 가공 보충제 형태를 고려하십시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껍질막 보충제만 먹으면 되나요? 하고 물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사용 습관, 체중, 근력, 수분 상태, 수면, 스트레스까지 총체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체중 관리와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가 관절 건강의 첫 페이지에 자리합니다. 특히 체중이 무릎에 미치는 하중은 걸음 한 발마다 증폭되어 전달되죠. 이 기본축이 흔들린 상태에서 어떤 보충제를 올려도 흔들림은 남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조금만 줄이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워도 계단이 다른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분의 여정을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혜숙 어머니와는 먼저 앉는 법부터 바꿨습니다. 낮은 방바닥 생활을 줄이고 무릎 각도가 굽도를 넘지 않도록 의자 높이를 맞췄습니다. 양반 다리는 과감히 버렸고 싱크대 앞에서는 한쪽 발을 작은 발판에 올려 골반 기울기를 바로잡았습니다. 하루물 8잔을 타임테이블로 나눠 드시게 했고 오후 8시 이후에는 단 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무릎 주변의 미세한 부종만 줄어도 관절 안팎의 압력이 낮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조수단으로 신뢰 가능한 제조사의 계란 껍질막 보충제를 하루 한 번, 식후 위장 자극이 적은 시간대에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한 달 동안 계단에서 멈칫거리는 횟수 줄이기. 2주가 지나자 어머니는 전보다 잠에서 덜 깨고 아침 첫 걸음에 찌릿함이 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릎 관절에 새로운 기름칠을 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작은 윤활의 회복입니다. 최동민 아버지에게는 걷는 순서를 바꿔드렸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전체, 마지막에 발가락으로 힘을 내는 흐름. 이때 무릎을 끝까지 펴지 않고 아주 작게 굽힌 채로 체중을 이동하게 했죠. 초반 10일은 계단을 아예 피하기보다 난간을 잡고 발 전체를 디디며 한 칸씩 천천히. 통증이 심한 날은 고정식 자전거로 무릎 각도를 크게 꺾지 않는 유산소를 15분. 그리고 같은 기간 보충제를 동일 용량으로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 목요일, 아버지는 버스기사 생활 내내 지켜온 습관 하나를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정차할 때 왼발에 실던 체중을 두 발로 나눠 실으니 무릎이 덜 욱신거린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조용한 체크 표시를 하나 그었습니다. 생활이 바뀌면 관절도 바뀐다. 아주 뻔한 말이지만 결국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사 치료 얘기도 한 줄은 하고 가겠습니다. 무릎 안에 히알루론산을 넣어 윤활을 보완하는 방법은 병원 현장에서 꾸준히 쓰여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위약과 비교했을 때 통증 감소 효과가 작거나 불확실하다는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환자군에서 단기적으로 도움을 느끼는 분들은 있으니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 개인화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만능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맞물릴 때 더 나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그럼 박서연 원장은 무엇을 실제로 권하나 하고 물으실 겁니다. 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7일은 준비 단계로 삼으세요. 하루 물 8잔을 확실히 지키고 설탕과 단 음료, 야식부터 정리합니다. 의자 높이와 앉는 시간,
집안에서 자주 하는 쪼그려 앉는 자세를 점검합니다. 이때부터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 계란 껍질막 보충제를 제품 권고 용량으로 시작하세요. 날달걀이나 껍질막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은 피하시고 안전하게 가공된 제품을 고릅니다. 둘째 7일은 근력과 보행 패턴에 집중합니다.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간단한 동작,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3세트, 1세트 8회, 보행은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순서로, 무릎은 아주 살짝 굽힌 채로. 셋째 7일은 유지와 체감 확인 단계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 전체를 올려 디디고 난간을 잡되 몸통이 앞서 쏟아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줍니다. 이 21일을 지나고 나면 계단 앞에서 한 박자 멈춤이 줄어드는지, 아침 첫 걸음의 느낌이 달라졌는지 스스로 묻고 적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보충제는 처음 기대했던 만능키가 아니라 문이 열릴 때 미끄럼을 줄여주는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임상과 연구가 겹치는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입니다. 중간에 실제 사례 하나를 더 얹겠습니다. 대전에서 분식집을 하던 64세 유선미 사장님은 점심 피크타임만 지나면 무릎이 부어 장화를 벗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첫 방문 때 저는 반죽대 높이를 올려 무릎 각도를 줄이고 튀김유 옆에 두던 달달한 탄산을 물병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계란 껍질막 보충제를 식후로 바꿔 위장 불편을 낮추고 2주 후 매장 뒤편 골목을 10분 도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사장님은 퇴근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한 층만 걸어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셨고, 네 번째 주에는 일하는 내내 무릎이 묵직하지만 아프지는 않다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과장되지 않은 변화입니다. 또 다른 예로 포항에서 목수 일을 하다 은퇴한 69세 한광수 어르신은 낮은 좌식 생활을 고집하셨습니다. 무릎 각도만 바꾸어도 통증이 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좌식 방석 위에 단단한 받침을 깔아 엉덩이를 높였죠. 같은 시기에 보충제를 시작했고 고정식 자전거 12분을 매일, 주 허우에. 여섯째 주, 어르신은 작업실 선반을 정리하다가 오랜만에 쪼그려 앉지 않고도 일을 마쳤다고 웃으셨습니다. 이 웃음이 우리 치료의 바로미터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관절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끗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한 끗을 쌓아 올리는데 계란 껍질막 보충제가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메타 분석에서도 무릎 관절증 환자에서 통증과 기능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개인차가 크고 제품 품질과 복용 기간, 동시에 실천하는 운동과 체중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기대와 현실의 강역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로 갈 시간입니다. 무릎 통증을 다루는 데 있어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하는 5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약입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셔 관절 윤활 환경을 지켜주세요. 둘째, 설탕과 달달한 음료는 불쏘시개입니다. 불이 붙은 관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앉는 시간을 줄이고 앉는 각도를 낮추세요. 넷째, 무릎을 완전히 펴는 습관을 줄이고 부드럽게 굽힌 채로 체중을 옮기세요. 다섯째, 보충제는 도움이지 주연이 아닙니다. 계란은 반찬으로 충분히 익혀 드시고 관절 목적이라면 안전한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여기에 주사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가장 안전한 조합을 찾으시면 됩니다. 의학적 주의 문구를 꼭 덧붙입니다. 첫째,
항근고제 등을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 신장이나 간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분은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날달걀이나 껍질막을 그대로 섭취하는 방식은 식중독 위험이 있어 피하시고 검증된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붓기와 열감이 동반되는 경우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감염성 문제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넷째,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며 운동요법과 체중관리, 물리치료, 필요시 약물치료가 함께 맞물려야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야기의 문을 닫기 전에 첫 문단의 질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이제 예전의 나는 끝난 걸까?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시작이라고요. 내일 아침 침대 끝에서 신발끈을 묶을 때 아주 작은 차이를 느껴보세요. 한 박자 쉬던 계단에서 반 박자만 쉬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같은 통증을 겪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경험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몸이 말을 걸어올 때 다시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무릎을 대신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해 달라는 신호가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과장이 아닌 변화, 한 끗의 쌓임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 내일은 한 칸 더 가봅시다.